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태우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심장 이상으로 발생하는 어지럼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2편이 되겠는데요. 2편은 그 심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지럼증 중에서 약간 심한 내용, 즉 어지럼증과 실신 이런 것들이 이제 심장 이상과 관련돼서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걸 갖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지금 보시는 그림이 1744년도에 피에트로 롱기라고 하는 분이 그렸던 그림이라네요. 근데 여기 제목이 페인팅, 실신이에요. 저 실신이라는 게 실신하는 당사자는 그 당시에는 잘 모르죠. 그 당시에는 모르는데 이제 깨고 나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아, 내가 이 정신 잃고 쓰러져서 있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 되는 걸 보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당황스럽죠. 반면에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무서워해요. 사람이 쓰러진다는 게 정신 잃고 갑자기 쓰러져 버린다는 게 항상 와닿는 게 이게 혹시 죽음, 사망 뭐 이게 이제 연관이 자꾸 지어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가까운 친지나 아니면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실신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큰 일을 실제적인 뭐 큰일일 수도 있긴 있지만 그런 일은 상당히 드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실신이 한번 가까운 사람한테 생기게 되면은 꼭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실신의 전 단계, 우리가 지금 어지럼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지럼증하고 실신은 사실은 별개는 아니에요. 한 스펙트럼 상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연장선상에서 가벼울 때는 그저 경한 어지럼증, 이게 심해지게 되면은 완전히 정신을 잃고 실신, 땅바닥에 쓰러지는 일이 생기고 그 중에서도 이제 더 중요한 경우는 더 위험한 상황까지 가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지럼증이 생기는 원인 제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한번 보도록 하세요. 이 어지럼증이라지만 어지럼증이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또 어지럼증이 표현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첫 번째가 현훈이라 버티고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건 특징이 나 자신이 이렇게 몸이 이렇게 하늘이 도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도는 것 같기도 하고 천장을 보면 막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건 이제 전정계의 이 전정계라고 해서 우리 그 귀 속에 귀의 내이 이제 뇌하고 연결되어 있는 귀의 중추신경 부분 그쪽에서 이제 균형 잡는 일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에 이제 저런 버티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현훈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균형 장애. 이거는 가만히 누워 있을 때는 모르는데 일어나서 걸으려고 그러면은 이제 막 중심 잡기가 어렵고 어지럽게 느끼는 거죠. 이거는 우리 몸에 이제 균형을 잡는 기관이 소뇌가 있어요. 소뇌.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문제가 있을 때 하는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엔 실제적인 이상은 아닌데 시민성, 뭐 공황장애라든지 불안장애, 우울증 뭐 이런 게 있게 되면 또 어지럼증을 느끼는데 이런 경우에는 몸이 붕 뜬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이 오고요. 그다음에 눈의 원인 때문에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 이제 안과에서 안경 맞출 때 이제 안경 껴놓고 걸어보라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제 이거는 이제 눈으로 들어오는 신경하고 전정기하고 이렇게 좀 잘 그 매칭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서는 어지럼증 생길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주로 공부하게 될 부분은 실신이에요. 완전히 정신을 좀 잃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득하고 핑하고 그러다 진짜 쓰러지기도 하는 조금은 정도가 좀 심한 그런 게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실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실신은 아주 갑작스럽게 생겨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리고 금방 또 깹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제 정신 잃고 쓰러졌다 하고서는 하는 분하고 이제 면담을 하면서 자세히 상황을 물어보면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30분 있다 깼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실신은 아닐 거예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실신이라고 그러는 것은 어떤 원인이든지 간에
뇌로 가는 혈류가 모자라서 땅바닥에 눕는 순간에 피가 가면서 금방 깨요. 이게 실신이고, 또 완전히 쓰러지기 전 단계라 하더라도 약 핑 하면서 막 손을 잡고 이렇게 손으로 잡고선 간신히 버티고 해서 깨게 되는 경우, 이거 우리는 전실신이라고 그러는데, 실신이나 전실신이나 사실 의학적으로는 동일한 개념이에요.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건 이제 뇌혈류가 우리 몸의 혈압이라는 게 이제 우리 혈압 얘기하면 120에 80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정상 혈압인데 120, 수축혈압 120이 뇌로 가게 되면 80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120의 혈압이라는 게 심장이 쏘는 거죠. 혈액을 쏴가지고 막 압력을 만드는데 그 압력이 다리 쪽에는 중력에 힘에 해가지고 150, 160, 170 정도로 올라가요. 근데 반면에 뇌 쪽으로는 올라가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80 정도예요. 그래서 뇌가 이런 혈압이 떨어지는 일에 취약해요. 근데 반면에 또 뇌가 우리 몸 장기 중에서 가장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하거든요. 이건 참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인류가 직립보행을 하면서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참 어쩔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뇌의 혈압, 뇌동맥압이 80 정도로 낮은데 만약 혈류장애가 6초 내지 10초만 생기게 되면은 혈압이 그냥 뚝 떨어지면서 뇌의 허혈, 거의 피가 못 가면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뇌 혈류장애라는 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 5, 6초만 되더라도 의식 소실이 올 수가 있어요. 실신은요, 대부분 경우에 아주 극단적인 예,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런 극단적인 예들이 나올 텐데 그 전에 나오는 대부분의 실신은 괜찮아요. 쓰러지기 때문에 본인은 놀라고 주변 사람들이 공포감을 갖고 하지만 실제 거의 대부분의 실신은 양호해요. 예후가 그렇게 나쁘거나 위험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이 외상의 위험은 있어요. 외상. 쓰러지면서 어딜 부딪히기 때문에 아니면 차를 타고 가다 쓰러지는 일 별로 없는데 어쨌든 하여튼 그런 일. 쓰러지면서 다치는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외상의 위험이 있고 이게 이제 한 번, 두 번 겪게 되면은 삶의 질이 떨어지죠. 겁이 나니까. 실제적으로 외상의 한 6% 정도가 실신 때문에 생긴다고 그러고요. 골절, 자동차 사고 생기는 것도 상당 한 30% 정도는 이 실신 때문에 생긴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실신의 원인을 찾는 일이 아주 간단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원인이 잘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신을 경험했다 그러면은 의사들, 특히 심장 의사들은 이제 1차적으로 긴장을 하죠. 거의 대부분은 괜찮은데 그중에 극히 일부는 이 돌연사와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심장질환, 돌연사와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안전하다는 걸 확인할 때까지 자꾸 검사 대피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뭐 의사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위험성, 돌연사가 실신의 원인 중에 극히 일부지만 돌연사가 있거든요. 이걸 확인을 못 해내게 되면은 잘못하면 뭐 당사 입장에서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아주 철저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심장으로 생기는 실신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흔한 게 사실은 기립성 저혈압이에요. 벌떡 일어나면 핑 하고 쓰러지는 거. 이제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오랫동안 서 있을 때 여학생들 이제 오랫동안 서 있다가 갑자기 핑 하고 쓰러지는 것들. 그런 게 이제 미주신경성 실신. 경동맥성 실신이라고 하는 거는 넥타이를 이 경동맥, 목에 있는 동맥인데 목에 있는 동맥에 그 미주신경이 강력한 큰 미주신경이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압박이 되게 되면은 심장 박동이 늦어지고 혈압이 떨어지면서 정신 잃고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넥타이를 아주 세게 매거나 아니면은 면도할 때 너무 강력하게 하거나 아니면 고개를 급하게 돌리거나 이럴 때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상황성 실신이라는 건 특별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기침하면서 실신하기도 하고 또 변 보면서 실신하기도 하고 뭘 마시면서 실신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성, 오늘 특히 이제 중요성을 갖게 되는 게 이제 부정맥으로 인한 심장 질환, 특히 이제 부정맥으로 인해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되는 실신이 있을 수 있고요. 이건 이제 심장 질환 요소는 부정맥이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운동을 할 때 쓰러지는 병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비후성 심근증이라고 심장 질환이에요. 이것도요. 그래서 운동 선수들이 운동하다가 쓰러지게 되는 경우는 비후성 심근증, 그다음에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운동을 할 때 피가 훨씬 더 많이 가야 되는데 대동맥 판막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피가 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단하는 방법은 제일 중요한 게 병력 정체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뭐 하다가 쓰러졌냐, 이번이 몇 번째 쓰러진 거냐, 혹시 쓰러지다가 다치진 않았냐, 서 있다 쓰러졌냐, 앉았다 쓰러졌냐, 자고 일어나다 쓰러졌냐, 아니면 뭐 먹다가 쓰러졌냐, 마시다 쓰러졌냐, 화장실에서 일 보다 쓰러졌냐, 일 보고 일어서다 쓰러졌냐, 아니면 화장실을 가다가 쓰러졌냐. 하여튼 꼬치꼬치 캐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일 실신이로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꼬치꼬치 캐묻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조금 좀 실신에 대한 이해가 좀 전문가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묻는 게 혹시 실신할 때는 기억이 없어지니까 실신하기 직전에 혹시 가슴이 통증이 있지는 않았었나,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 건 없었냐, 또 실신 전에 속이 약간 미스거리고 대변 보고 싶은 생각이 있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 아주 철저하게 물어봐야 돼요. 이런 그 병력이 실제로 실신의 그 원인을 찾아낼 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의 목격자들, 쓰러지는 거를 주변에서 본 분들이 내 진술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쓰러질 때 이렇게 서 있다가 아이고 어지러워라 하면서 이렇게 비실비실하면서 이제 뭘 잡으려고 하다 못 잡고 쓰러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이제 서 있다가 그냥 갑자기 쾅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건 사실 좀 좋지 않아요. 그런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좀, 그다음 쓰러지면서 혹시 경련 발작 같은 건 없었는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갖다가 이제 자세히 병력 정치를 하게 되면은 감이 좀 오는 거죠. 그래서 병력 정치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심전도. 근데 심전도 10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 심전도 한 홀터 검사라는 걸 제일 많이 해요. 이건 뭐 3일 아니면 4일, 7일, 뭐 10일까지도 하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혹시라도 어지럽고 쓰러지거나 아니면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떠한 이상이 보이는지 보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혈압, 활동혈압이라는 걸 하루 종일 달고 있는 혈압이에요. 그래서 혈압이 갑자기 뚝 떨어지기 때문에 핑한 건 아닌가. 심초음파 해가지고 심장에 구조적인 이상이 있지 않나. 운동봐 뛰면서 혹시 가만히 있을 땐 괜찮은데 뛰면서 혈압이 떨어지지 않나, 뭐 이런 것들 보고요. 기립경 검사라는 건 이제 누웠다가 전동 침대가 쑥 일어나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일어나요. 단계적으로 일어나면서 옆에서 이제 간호사가 이제 혈압 재고 심전도 계속 측정하고 이상이 있게 되면 기술하고 보는 게 이제 기립경 검사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요즘 같은 여름철에 어지럼증이 생기는 가장 흔한 원인은 기립성 저혈압이에요. 이거는 누워 있다가 혹은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핑하는 겁니다. 특히 아침에 침대에서 잘 주무시고 일어나려고 그럴 때 갑자기 핑하면서, 아니면 쓰러지기도 해요. 아니면 이제 그 욕조에서 목욕탕에서 뜨거운 물에서 이제 있다가 일었을 때 그냥 핑하는 거. 그다음에 뜨거운 여름날 반일을 안 하고 쭈그려 앉았다가 이제 일어날 때 핑하는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그냥 핑하면 괜찮은데 이제 심하면은 완전 정신 잃고 쓰러져요. 쓰러지면 실제 다치기도 합니다. 많이 생기는 일이에요. 여름에 많이 생기고 탈수 상태, 고령, 허약자에서 좀 많이 생겨요. 근데 이제 더 대표적으로 더 좀 중요한 거는 약 드시는 분들한테 생기는 경우가 훨씬 더 중요해요. 혈압약은 혈압을 그렇지 않아도 떨어뜨리거든요. 근데 혈압약 중에서 특히 몇 가지 약들이 있어요. 베타 차단제, 혈관 확장 약제, 이런 약들은 기립성 저혈압을 더 많이 잘 만들어요. 아니면 기립성 저혈압이 생겼을 때 보상작용, 우리 몸이 그런 상황에 대비해 가지고 혈관을 수축하거나 뭐 이런 보상성 기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베타 차단제는 있고요. 그다음에 협심증 치료제 중에 니트로글리세린 계통의 약이 다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혈압을 또 떨어뜨리게 돼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전립선 치료제입니다. 전립선 치료제 중에 어떤 게 기립성 저혈압을 아주 현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혈압약을 드시면서 전립선 치료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런 분이 여름에 갑자기 일어나다가 핑핑 쓰러지고 다치기까지 했다 그러면 뭐 아주 그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저건 뭐 전립선 약하고 약을 갖다가 조절을 해야 돼요. 전립선 약을 가능한 한 줄이고 혈압약도 좀 그렇지 않은 약을 좀 조절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신경계라는 건 이제 미주신경이라는 교감신경이라는 거는 혈압을 올리고 맥박을 올리고 혈관을 수축해서 혈압을 올리거든요. 근데 미주신경이라는 거는 그 반대작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자율신경계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이제 당뇨 합병증이 있게 되면 이 밸런스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런 기립성 저혈압이 잘 생길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게 이제 기립경 검사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누운 상태에서 전동 침대죠. 이렇게 쭉 올라가요.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단계적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혈압하고 심전도 맥박을 재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1분 간격으로 측정을 하는데 3분 이내에 금방 수축혈압이 20, 이완결합이 10 이상 뚝 떨어지게 되는 경우예요. 이 기립성 저혈압을 저렇게 진단합니다. 이게 기립경 검사한 건데요. 이 혈압이 이렇게 누워있을 때 이렇게 이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러다 일어서자마자 뚝 혈압이 떨어지잖아요. 이 기립성 저혈압이 아주 좀 전형적인 소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주신경성 실신. 우리 실신의 원인 중에서 비교적 괜찮은 실신들 먼저, 괜찮고 흔한 실신들 먼저 그 순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름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기립성 저혈압. 실제 실신의 원인 중에서는 아마 가장 흔할 거였고요. 그 다음에 미주신경성 실신입니다. 이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여학생들 중고등학교 요새는 뭐 그런 것 별로 없지만 전에 이제 그 조회하느라고 뜨거운 때 조회하느라고 서 있다가 갑자기 그냥 쓰러지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제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저한테 방문하신 이제 환자분 증례인데 젊은 여성분인데 2번 실신을 했다고 그래요. 이번에는 만원 지하철에서 서 있다가 갑자기 토할 것 같고 막 식은땀 나고 속도 미스거리고 뭐 주저앉고 막 이런 본인이 심각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그냥 전철 내려가지고 의자에 앉았다가 조금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저한테 와서 제가 진찰했던 경우 자세히 물어보니까 역시 전에 운동장에 서 있다가 쓰러진 적이 있다고 그래요. 미주신경성 실신이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미주신경성 실신은요, 자세히 아까 그 병력을 자세히 캐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증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쓰러지기 직전에 아니면 쓰러질락 말락 할이고 전 단계 이런 증상이 있었다 그러면 미주신경 실신이 거의 의심이 돼요. 쓰러지기 직전에 울렁거리면서 막 속이 미스거리고 막 토할 것 같고 머리 멍하고 심장이 빨라 뛰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배도 좀 아픈 것 같고 화장실 가고 싶고 하면서 식은땀도 막 나고 이러다 이제 핑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자세히 물어보게 되면 이런 증상이 바로 미주신경이 자극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미주신경이 자극되면서 소화기 증상을 먼저 나타내고 그게 더 심하면 이제 심장하고 혈관 쪽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이제 쓰러지게 되거든요. 근데 저렇게 잘 물어봐서 저게 사실 미주신경성 실신은요 진단을 아까 이제 기립경 검사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립경 검사를 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저런 그 병력 청취만 자세히 하게 되면요 저것만 가지고 진단이 다 돼요. 어떤 경우는 더 이상 뭐 검사할 필요도 없고 그냥 주의점만 얘기해도 되는 식이에요. 저렇게 병력 청취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이런 미주신경성 실신은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이건 뭐 그 심장이 여기 있고 뇌가 여기 있는데 피가 아래쪽으로 좀 순간적으로 쏠려서 그렇거든요. 쏠릴 때 미주신경 때문에 혈관이 쉽게 되면 다리에 있는 혈관들이 좀 늘어나는 거예요. 심장 박동수가 떨어지면서. 그러면 그 머리에 있던 혈액이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쭉 빠져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핑하고 쓰러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치료가 누우면 돼요. 심장하고 뇌가 수평선상에만 있게 되면은 혈액이 저절로 가변하면서 금방 깨요. 근데 이제 생기기 전에 저런 일이 자주 생기는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러면은 예방하는 게 몸에 수액을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가지고 끼니 거르지 말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고 또 경우에 따라 혈압이 낮은 분들은 약간 짭조름하게 드셔가지고 혈액 양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덜 생겨요. 그 다음에 실신이 다가오게 되면 벌써 이제 경험이 한두 번 있게 되면 알거든요. 본인이 이런 경우나 지난번에 저러다가 이런 일이 있다가 쓰러진 적이 있다는 걸 갖다 본인이 깨닫고 있게 되면은 그럴 때 빨리 눕는 거예요. 머리만 눕히면 됩니다. 머리만. 근데 실내가 아니고 이제 그 실외에 있을 때는 쪼그리고 앉는 거예요. 머리하고 심장하고 거리가 딱 하나 줄여가지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손을 깍지를 끼고 고개 숙이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괜찮아져요. 그러다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살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지러우면 또 잠깐 앉아 있고 대부분은 이게 저렇게 민주신경실신이 자주 생기긴 하지만 아주 자주 생기지는 않거든요. 한 번 생기게 되면 그다음에 또 한참 동안 괜찮기 때문에 그 기간만 지나면 괜찮습니다. 상황성 실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건 특별한 상황에서 실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경험을 가진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거 제가 저한테 오셨던 환자분인데 아주 건장하신 분이에요. 병도 없었고 특별한 이상도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골프를 치고 나서 골프 마치고 나서 이제 샤워하고 목욕 시원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식당에 가서 이제 아주 시원한 맥주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한 모금을 꼭 삼키는데 삼키다 말고 그냥 옆으로 쾅 쏟아져가지고 그냥 아주 난장판이 난리가 났던 거죠. 이게 연하실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차가운 물을 갑자기 많은 양을 먹게 되면 식도로 이게 갑자기 내려가면서 식도가 꽉 팽창이 되면서 미주신경을 확 자극해. 그러니까 혈압이 떨어지고 심장박동수가 떨어지면서 그냥 순간적으로 꽝 쓰러져 버리는 거죠. 연하실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성 실신에 들어가고요. 이것도 또 흔하게 보는 얘기입니다. 20대 된 여성분인데 특별한 이상은 없었어요. 그냥 신체 검사하느라고 체형 신체 검사하느라고 임상병리과에서 체열하다가 피의 모습을 보고 그냥 쓰러진 거예요. 이건 뭐 자세히 물어보니까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거 상황성 실신이에요.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실신 중에서 비교적 양성 실신입니다. 크게 다치는 것만 빼놓으면은 그 병 자체가 그렇게 실신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공포감을 갖듯이 위험한 병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실신 중에서 진짜 심장의 이상과 관련된 실신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네, 이제 질문 들어온 거 좀 말씀드릴게요. 버티고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서 주저앉았다. 귀에 염증이 있어서 그렇다. 맞아요. 버티고가 바로 저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내가 돌거나 아니면 천장이 돌거나 이게 참 힘들어요. 진짜 힘듭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하루 아니면 이틀 정도예요. 되게 치료하게 되면 금방 좋아지고 또 그냥 쉬고만 있어도 대부분은 금방 깔아앉습니다. 귀 안에 염증이라고 말씀드렸다 그러는데 이제 뭐 우리가 귀라고 그러면 이제 이 외이를 이야기하는데 외이가 아니라 귀가 그 뇌하고 연결되는 부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런 안쪽에 이제 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정신경계에 염증이라든지 이상이 생기면 저렇게 이제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저는 비탈길을 잠깐 올라오면 앞이 캄캄하고 빙글빙글 돌면서 벼랑간 쓰러질 것 같고 뭘 자꾸 한참 있으면 괜찮아지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했어요. 이건 조금 좀 상황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비탈길에 올라갈 때 그러니까 몸이 좀 힘든 상황, 몸에 부하가 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비탈길에 올라간다는 거는요. 몸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힘들다는 건 심장이 비탈길에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평상시에 있을 때보다는 일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심장에 부담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왜 운동부하 검사라고 해서 이제 트레드밀, 그래서 뛰게 하고 옆에서 이제 간호사나 의사가 혈압하고 심전도 하고 맥박, 혈압, 심전도를 갖다 계속 관찰하면서 이상이 있으면은 중지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게 이제 심장에다가 단계적으로 부하를 가하면서
심장에 변화가 오는 걸 보는 게 바로 부하 검사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탈길을 올라갈 때 앞이 캄캄하고 쓰러질 것 같다는 말씀은요. 심장에 부하가 걸렸을 때 혈압이 그 심장이 제대로 그 부하가 걸렸을 만큼 맥박도 빨라지고 심장의 수축력도 증가돼가지고 잘 일하는 게 조금 지장이 있었지 않았을까를 갖다 의심하게 만드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 생각에는 한 병원 찾아가지고 순환기 심장내과에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운동 후 화이트아웃. 이것도 사실은 좀 비슷하네요. 극심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요. 심장이 그걸 쫓아가는 거거든요. 박동수를 갖다 빨리 하면서 말초에 있는 동맥들은 혈관을 수축을 시키고 그래서 중요한 심장, 콩팥, 뇌 이런 쪽으로 피가 잘 가도록 하기 위해서 수축을 하는데 운동하면서 그렇게 운동을 마치고 났을 때 화이트아웃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실신이에요. 실신. 까무러치는 거죠. 그레이아웃이라고 그러면은 실신 전 단계. 그냥 눈앞이 캄캄해지다가 그래서 깨는 것이고 화이트아웃. 그럼 완전히 정신이 잃을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좀 체크해 볼 필요 있어요. 그래서 실신도요. 운동하고 관련이 있으면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그런 경우에는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천사님, 저는 어지럼증이 자주 있는 편인데 일어날 때 잠깐씩 어지럽고 기립성 저혈압이 있고 또 뇌전증으로 인해 어지러운 적도 많은데 어지럼증이 날 때 안 움직이면 좀 낫다. 그런데 사실은 예, 기립성 저혈압은 눕는 게 최고예요. 일반적인 우리 그 심장 질환에서 발생하는 뭐 특수한 아주 그 위험한 부정맥이 아닌 경우에는요. 실신 아니면 어지럽은 거는 다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드는 거는 심장에서 혈액을 쏴서 뇌로 보내야 되는데 이게 신통치 않다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눕게 되면 심장하고 뇌가 수평성산에 있기 때문에 굳이 힘들게 쏘지 않아도 피가 뇌로 잘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훨씬 더 금방 깨고 어지럼증이 금방 가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폐동맥 색전증 진단받고 아스피린 복용 중입니다. 아스피린 오래 복용해도 괜찮을까요? 예, 아스피린은 사실은 이제 그 항혈전 효과는 상당히 우수한 약이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혈과 관련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쓰이는 약물이긴 한데 원래 가지고 계신 질환이 폐동맥 색전증이 있었다라고 그러면은 항상 그런 그 어떠한 치료는요. 치료를 했을 때 이점하고 치료의 부작용을 갖다 저울질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스피린 폐색전증이라는 병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중한 병이에요. 근데 아스피린으로 인해서도 아스피린은 거기 효과가 있고 또 부작용도 있는데 그럼 아스피린이 이 질환의 이점하고 부작용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한가를 따져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아스피린이 가지고 있는 이점이 훨씬 더 큰 겁니다.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스피린이라는 부작용은 다른 쪽으로 해서 조치를 하고 아스피린은 계속 드시는 게 복용하시는 게 의사 선생님이 처방했다 그러면 그걸 믿고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좀 얘기 나가볼까요? 심장 이상으로 인한 실신 중에서 아마 이제부터는 좀 심장 질환으로 인한 어지럼증인데요. 섬액성 부정맥이 아마 그래도 많이 굉장히 흔한 것에 들어갈 거예요. 섬액성 부정맥이라는 건 심장 박동이 늦게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충분한 혈액을 받으려면 심장이 충분한 횟수를 박동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혈압을 올려가지고 뇌에 혈액이 충분히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섬액 부정맥이라는 건 심장 박동이 기본적으로 박동해야 될 수치만큼 박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는 혈액을 충분하게 받지 못하는 거죠. 다 저한테 와서 치료받으신 그 환자분들
증례인데 83세 된 남성분이고 혈압 약 들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2년 전부터 자꾸 걸으면은 숨도 차고 머리가 띵하고 또 간혹 어지럽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어저께는 이제 특히 심하게 어지러워가지고 걷다가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가로수를 잡고 서 있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혈압약을 들고 계시니까 혹시 기립성 저혈압? 이게 제일 흔한 거니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분은 앉았다 일어날 때 아니면 누웠다 일어날 때 어지러운 게 아니고 걷다가 어지러워가지고 그냥 가로수를 잡고 서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립성 저혈압은 혈압약은 들고 계시고 연세도 있지만 기립성 저혈압은 아닐 것 같아요. 심장에 이제 심장이 박동할 때는요, 심장에서 이렇게 이 부분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소예요. 전기를 만들어내고 이 전기가 심실 아래쪽 여기가 이제 주된 펌프거든요. 혈액을 내보내는 펌프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여기서 만들어진 전기가 이쪽으로 내려와야지만 여기서 펌 해가지고 혈액이 온몸으로 나가면서 혈압도 유지시키고 그러는 건데 이 두 군데가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발전소 전기를 잘 못 만들어내는 게 충분한 횟수만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내지 못해서 심장이 늦게 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잘 만들어내고 있는데 만들어내는 전기가 밑에까지 펌프까지 전달이 잘 돼야 되는데 전달하는데 요 길목이 하나 있는데 요 전선이죠. 전선이 좀 부실해가지고 전기가 제대로 내려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소맥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발전소의 문제냐, 전선의 문제냐. 어쨌든 둘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게 되면은 심장 박동이 늦어져요. 심장 박동이 늦어지면은 충분한 혈액을 보내지 못하고 따라서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고 더 심하면은 정신을 잃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심장 박동을 보여주는 심전도예요. 우리의 심장은 상당히 규칙적으로 박동해요. 1분간에 60 내지 100회. 60회하고 100회가 너무 떨어져 있지 않냐 했지만 안정시에는 60회 정도. 활동을 좀 하게 되면 한 100회 정도로 올라가요. 물론 뛰게 되면 그보다 더 올라가기도 해요. 잠들게 되면 60회보다 좀 더 떨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 순간에서는 상당히 규칙적으로 박동을 하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심전도에 뾰족한 선이 하나씩 나오잖아요. 이게 심장이 한 번 뛸 때마다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겁니다. TV에서 보게 되면 이때마다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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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이건 지금 1초에 한 번씩 심장이 박동하고 있는 거예요. 1분에 60회 아주 정상적인 박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되게 이러한 그림을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요거 눈앞에 잘 보시고요. 다음 한번 보세요. 이건 지금 1분에 60번 아까 봤던 심전도하고 같은 거예요.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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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요거는 1분간에 35회 박동하는 겁니다. 삑, 삑, 삑. 벌써 박동하는 숫자가 훨씬 떨어져요. 심장이 충분한 숫자만큼 박동을 해야지만 혈액을 갖다 충분히 내보내고 이게 머리에 두 가고 팔다리에 온 그 오장육부에 잘 가서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내게 되는데 횟수가 늦어지면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심장이 한 번 혈액을 짤 때 나가는 혈액의 양이라는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혈압을 올라가면 충분한 횟수를 짜줘야지만 혈압이 유지가 돼요. 근데 횟수가 떨어지게 되면은 암만 해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밑에 건 보시게 되면 이거는 박동수가 30회밖에 더 떨어졌어요. 삑, 한참 있다가 삑, 삑, 삑.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박동수의 절반밖에 박동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혈액이 제대로 뇌로 올라갈 수가 없죠. 이런 일이 이제 지속되게 되면은 우리의 뇌는 항상 혈액이 모자란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의 혈액이 이제 계속 모자란 상태에 있게 되면은 계속 머리가 좀 띵하기도 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 정도만 해도 그래도 괜찮은데 이건 보세요. 이게 이제 정상 상황이죠.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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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1초에 한 번 박동하고 있는 정상적인 심장 박동인데 여기 보세요. 이 부분은 약간 빨라요.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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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하고 나서 심장이 안 뛰는 거예요. 쭉. 심장이 안 뛰면은 그러면 뭐 이러다가 사망으로 가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이런 일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없고 이 어느 정도 시간이 가게 되면 심장이 좀 쉬면 그다음에 또 심장이 박동을 해요. 그래서 이만큼 심장이 쉬었죠. 또 쉬어요. 이게 지금 심전도가 연결된 거예요. 쭉 뛰다가 쭉 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장이 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심장이 박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뛰다가 잠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 있으니까 뇌에 있던 피가 자꾸 쏴줘야지만 뇌에 피가 올라가는데 쏘질 않고 가만히 있게 되니까 그나마 뇌에 있던 피도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쭉 빠져나가는 거죠. 자그마치 9.2초의 심정지가 있었던 거예요. 9.2초. 심장이 9초 동안 안 뛰었어요. 9초 동안 심장이 안 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아까 심장이 1초에 한 번 정도 박동한다 그랬잖아요. 그 9초를 쉬면은 9번 심장 박동이 못한 거예요. 근데 심장이 한 번 박동할 때마다 50 내지 100cc의 혈액을 내보내는데 9번을 박동을 못했으니까 450 내지 900cc의 혈액을 갖다가 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뇌의 순간 혈액량이 뇌 안에 있는 혈액량이 150cc밖에 안 돼, 순간적으로는. 이게 계속 150cc가 계속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데 9초 동안 심장이 안 뛰게 되니까 150cc밖에 없던 혈액이 그냥 밑으로 쭉 빠져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빈혈, 허혈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허혈. 정신 잃고 쓰러지는 거죠. 이렇게 쓰러지는 건 극단적인 거고 그냥 심장 박동수가 그냥 계속 늦은 거예요. 30회, 40회 정도를 계속 늦게 되면은 쓰러지기까지는 안 하지만 머리가 계속 막지 않은 거예요. 그냥 어떨 때 좀 어지럽기도 하고 머리가 띵하고 기억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뭐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서맥이 아주 극심한 서맥, 심정지가 올 정도가 아닌 그냥 낮은 박동수가 유지가 되게 되면은 두통도 오고 기억력 떨어지고 기력 당연히 없죠. 운동할 때 숨도 차고 운동 잘 못하고 어지럽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증상이 많은 경우에 보면은 그냥 연세 드신 분들 어르신들은 아니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빈혈이 있어서 그래 아니면 혈압이 좀 낮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빈혈일 수도 있고 혈압이 낮을 수도 있지만 이런 심장 박동이 늦은 서맥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서맥이라는 병은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물론 약까지 치료되는 건 아니에요. 심장 박동기라고 그러는 치료를 하게 되면은 정신이 맑아져요. 정신이 맑아지고 운동력이 아주 좋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또 서맥성 부정맥 한 가지 더 볼게요. 이것도 이제 저한테 오셨던 분이에요. 75세 된 여성분인데 이분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계신데 정신이 깜빡했다고 그래요. 근데 깜빡하는 정도가 심해가지고 쓰러지면서 얼굴을 다져서 광대뼈 부분에 아주 멍이 시퍼렇게 들어가지고 오셨어요. 진찰해 보니까 뭐 특별한 이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지금 보여드린 증례는 제 블로그에 올라가 있어요. 2021년도 6월 17일 날에 이분의 이러한 일을 겪고 나서 그 교훈적인 내용을 갖다가 제가 후학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좀 써놓은 게 있어요. 이 혈압약을 드시고 있는 분이고 또 연세 드신 분이고 약을 드시다가 또 핑 쓰러지고 다쳤다 그러니까 우선 생각한 게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죠. 이 기립성 저혈압에 이제 기립경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높은 혈압이 세우니까 툭 떨어져요. 그러니까 기립성 저혈압이 맞구나. 이래서 쓰러지셨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혈압약을 줄였어요. 혈압약을 대폭 줄이고 경과를 봤는데 일주일 후에 다시 쓰러졌어요. 똑같이 쓰러지면서 또 같은 그 부위를 갖다 다쳐가지고 또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립성 저혈압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라고 이제 전 이제 심장하고 부정맥을 치료하는 의사니까 의심이 갔던 거죠. 의심이 가가지고 그렇다 그러면은 기립성 저혈압 말고 혈압이 떨어지고 쓰러지는 원인 다른 게 있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홀타 검사라고 하는 걸 한 거예요. 여기 24시간 달근의 심전도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요? 심장이 이렇게 잘 뛰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안 뛰는 거예요. 쭉. 한 5, 6초는 안 뛰었을 것 같아요. 5, 6초 안 뛰면서 다시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지는 원인이
이분의 경우에는 기립성 저혈압 때문에 지적으로 쓰러진 건 아니고 심장박동이 뛰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뛰지 않은 거예요. 발작적인 섬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냥 핑하고 쓰러져 버렸던 거죠. 이런 경우는 치료하시면 돼요. 치료는 박동기예요. 박동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2021년도에 홀터 모니터링, 홀터 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런 걸 했었어요. 이렇게 기계를 목에 매달고 가슴에다가 심전도 줄을 갖다 여러 개 붙여가지고 하는 걸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거밖에 없었어요. 기술이. 근데 바로 그 이후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많이 달지 않고 요것만 달게 돼 있어요. 요것만 달아도 충분하게 환자의 심장 박동을 갖다가 3일 이 기계는 주로 이제 하루 정도 체크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3일 이상, 7일, 어떤 경우 10일까지도 심장 박동 모니터 할 수 있어요. 이 붙여놓고선 그러면 어떻게 7일까지, 7일, 10일 어떻게 이거 어떠냐. 이게 이제 샤워 그러면 어떡하냐. 근데 샤워할 때 뛰었다가 샤워하시고 그 패치를 갖다 새 패치를 해서 다시 붙이게 되면 또 계속 검사를 할 수 있는 이게 가능해졌어요. 바로 그 사이에 가능해요. 2021년에 없었어요. 이게. 어쨌든 이분은 이런 검사를 통해 가지고 병을 진단할 수 있었고 치료는 박동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심장 안으로 이런 박동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뭐 크기는 500원짜리 동전 한 2개 정도, 2개, 3개 그 정도 되는 크기고 이게 이제 가느다란 특수 전극이 심장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심장이 잘 뛸 때는 얘는 가만히 쉬어요. 잘 모니터만 하고 있다가 심장이 뛰지 않는다 하면 그때 전기를 내서 심장을 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줄이 들어가 있게 되고요. 이분 관련된 내용은 제 블로그에 자세하게 기록해놨어요. 제가 네이버에서 이제 블로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오래됐기 때문에 아주 그 심장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가 들어가 보셔요. 이게 박동기입니다. 가슴 안에다가 이렇게 이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 요거 박동기가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잘 보이지는 않으실 텐데 여기서 이제 특수전구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심장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형태가 몇 가지, 지금 이제 4가지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 이 4가지가 다 형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섬액성 부정이 발생하는 종류에 따라 가지고 박동기도 4가지 타입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가장 적합한 박동기를 하게 된다 하는 것이고요. 역시 그 제 블로그에 자세히 기술돼 있고 또 이 내용을 제가 단행본으로 책을 만들어낸 것도 있어요. 심전도를 공부하는 그 의사, 간호사, 그다음에 의료기사 또 요새는 기업에서도 심전도를 공부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단계적으로 단행본을 갖다 쭉 만들어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시리즈로 해가지고 이제 5권까지 시리즈가 나와 있는데 주로 일반인들 부정맥을 가지고 계시는 아니면은 뭐 자기 지인이나 가족이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한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 쓴 책은 이 책입니다. 이 나머지 분들은 이제 전문가들이 볼 수 있는 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또 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영상도 만들고 있어요. 우리 비욘디처럼 아주 훌륭하고 좋은 설비를 가지고 하는 영상 수준은 아니지만 제가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영상이 있어요. 요게 이제 최근에 제가 만든 영상입니다. 비욘디에서 만든 것처럼 이렇게 멋있고 깔끔하진 않죠. 예, 저 보이는 게 이제 진료실에서 만든 거고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질문이 또 있네요. 선천성 부정맥이 있는데 과도한 흡연과 커피 중독. 아이고 이건 참 좋지 않네요. 식사가 어지러울 때도 있다. 선천성 부정맥이라는 게 이제 어떤 부정맥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선천성 부정맥은 대부분 그렇게 아주 좋은 부정맥은 아니에요. 선천성 부정맥 중에 간혹 좀 위험한 부정맥들도 있어요. 브루가다 뭐 그 안에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브루가다 그다음에 롱큐티라든지 기타 몇 가지 종류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부정맥도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좀 조심스럽습니다. 저런 경우에는 특히 좀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특히 아주 걱정되는 건 과도한 흡연이네요. 커피는 좀 설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커피가 부정맥에 괜찮다, 오히려 좋다 하는 설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커피가 나쁘다 하는 설도 있어요. 근데 커피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흡연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지 않아요. 흡연은 무조건 나쁩니다, 무조건. 제가 권해드린다면은 우선 선천성 부정맥이 있으면서 어지럽다면은 그 부정맥으로 인해서 어지러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홀타 검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 심전도 홀타 하실 필요가 있고, 흡연은 뭐 당장 끊으라고 제가 권할 수밖에 없습니다. 치료는 원인을 찾아봐야 돼요. 홀타를 통해 가지고 저 어지러움증이 진짜 부정맥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에 그런 것인지 찾아봐야 됩니다. 또 질문이 있어요. 실신한 사람을 옆에서 목격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CPR, 심폐소생술을 해도 되나요? 예. 실신이라고 그러지만 아까 말씀드린 심폐소생술은요, 실신 중에서 심정지가 있는 경우에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뒤에, 근데 지금 벌써 46분이기 때문에 오늘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아마 제가 이 어지럼증과 관련돼서 지금 2부를 하고 있는데 다음번에 3부까지 또 연장해야 될 것 같으네요. 사실은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이 어지럼증 실신의 이야기가 나오면은 심인성 급사가 빠질 수가 없어요. 제일 마지막에는 심인성 급사가 나오거든요. 심인성 급사가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소생술 얘기를 또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제가 머릿속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벌써 질문이 나왔네요. 심폐소생술은 심정지가 있는 경우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립성 저혈압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아니면은 심장이 늦게 뛰어서 실신하는 경우에 소생술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번 시간에 꼭 말씀드릴게요.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분 염분 부족도 실신과 연관이, 이건 뭐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수분하고 염분이 모자라게 되면 여름에 이제 특히 많이 발생하는 건데, 아까 기립성 저혈압이나 말씀드렸잖아요. 몸에 혈압이 유지되려고 그러면요, 우선 몸에 그 혈액이 충분하게 있어야 돼요. 혈액의 주 성분이 뭐냐면은 물이에요, 물. 물과 나트륨 이온이에요. 나트륨 이온은 우리 나트륨 이온이라고 하면 아주 건강에 적으로만 생각하지만 실제 나트륨 이온이 떨어져 가지고 정신을 잃고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트륨 이온이 정상적으로 한 140, 145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혈압약 중에 이제 이뇨제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뇨제가 또 혈압 강압 효과가 좋아요. 연세 드신 분들한테 특히 좋거든요. 혈압이 잘 조절 안 되게 되면 이제 이뇨제를 같이 드시게 되는데, 본인은 그 이뇨제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잘 모르는 수도 많아요. 그 혈압약 중에 이뇨제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같이 처방하게 되면은 이걸 장기간 복용하면서 식사를 잘 하시고 그러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식사도 잘 안 하시고 지내다가 이뇨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혈압약을 오래 드시게 되면은 그 성분 중에서 나트륨 이온이 계속 조금씩 빠져나가요. 더 아주 심하게 빠져나가면 이게 막 130까지 빠져나가거든요. 140에서 145가 돼야 되는데 떨어지다가 130 밑에까지 떨어질 수 있지. 이때 이렇게 되면요, 실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정신을 잃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가 돼요. 이거 응급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분과 염분 부족은 당연히 연관성이 큽니다. 아셔야 되고요. 지금 48분이라서 사실은 질문은 뭐 더 아주 강의 진도는 더 나가기는 어렵고 질문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질문을 충분히 답을 해드리고, 나머지 강의는 3부로 해서 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3부에서는 아주 중한 실신의 심장 원인, 그 다음에 소생술 관련된 얘기도 같이 넣을 까 생각합니다. 작년에 심장 수술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 조금만 걸어도 숨이 가빠서 잠깐 서 있는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어요. 우선 조금만 걸어도 숨이 가쁘다, 그렇지 않다가 그렇다 그러면은 이거는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더구나 작년에 심장 시술했다는데 심장 시술 종류가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어떤 시술을 했느냐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텐데, 어쨌든 심장 시술을 했다고 말씀하신 거 보면은 심장에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근데 심장에 문제가 표면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숨이 가쁜 거예요. 특히
가만히 있을 때 숨가쁜 것보다는 활동을 하면 숨가쁜 게 더 훨씬 심해진다 하는 게 심장에 이상이 있을 때 아주 쉽게 말하면 심부전의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저런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꼭 저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꼭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겠어요. 아까 질문과 또 똑같은 질문이에요. 계단을 오르거나 언덕 오를 때 숨 찬 거는 심장 안 좋은 거와 상관인데, 뭐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심장에 계단을 올라가거나 언덕을 올라간다는 거는 심장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병원에서 운동부하 검사라는 게 그렇다 그러잖아요. 심장에 적절한 그 부담, 하중을 주어서 혈압하고 심전도가 어떻게 변화하는 걸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계단과 언덕을 올 때 숨 찬 거는 심장 이상의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활동량이 계단을 올라가거나 아니면 언덕을 올라가거나 몸에 심장에 큰 부담이 갔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아프거나 심하게 두근거리거나 부정맥이 생기거나 다 심장이 안 좋은 증상 중에 하나예요. 사실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참 더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벌써 지금 51분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약속을 드리는데 첫 번째 강의는 어지럼증과 심장 이상에 관련된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기 시작을 했고, 오늘 두 번째 이제 다 마치기 좀 어렵겠다 싶은데 역시 마치기 좀 어렵네요. 그래서 어지럼증, 실신, 이게 이제 심장 이상으로 발생하는 어지럼과 실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의 중한 병을 말씀드렸고, 더 중한 병들을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말미에 급성심정지가 들어가거든요. 급성심정지로 인해서 정신이 잃고 까무러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말씀까지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우입니다.